서울 외곽서리가 내린 초겨울 아침, 정만복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그가 반평생 일에 마련한 집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그의 70 넘은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예요. 짐 다 싸셨죠? 아들 성민의 냉담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성민은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 지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성민아,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집 리모델링해서 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만복은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성민이 가져온 서류들. 아버지 노후를 위한 거예요 라며 내민 종이들에 서명했던 일. 그때는 아들을 믿었지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성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문제지. 우리도 살기 바빠요. 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지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아버님, 유산 다 정리했으니 이제 우리 집 아니에요. 오늘까지만 있으시라고 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배려했어요.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미숙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숙이 떠난 지 이제 3년. 그 후로 성민과 지혜는 점점 더 만복을 멀리했습니다. 내 집, 내 토지, 다 너희에게 넘겼는데. 성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일이 있어요. 12시까지만 짐 싸시고 나가세요. 더 이상 말씀 마시고요. 두 사람은 만복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만복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미숙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만복은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미숙의 사진, 오래된 다이어리 몇 권을 담았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평생 모은 재산은 이제 아들의 것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짐을 확인하더니 남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물건인데. 만복이 말했지만 지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 오래됐잖아요. 버릴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만복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숙과 함께한 30년의 세월, 성민이 자란 방, 이제는 모두 남의 것이 되었지요. 그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8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지혜야,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탓이 아니에요. 평생 돈도 못 모으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기대세요? 찜질방이라도 가보세요. 노숙자들 많이 있다던데. 그 말에 만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거리에 서서 만복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있었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찜질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만복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요.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만복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만복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미숙은 생전에 자주 말했어요. 만복아, 성민이 돈에 눈 멀면 조심해. 그때는 그저 노파심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만복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찜질방을 나와 할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 일자리는 없었지요. 그는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으로 몇 주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친 만복은 찜질방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을 넣고 복권 한 장을 뽑았어요. 이거나마 저를 살려줘. 만복은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집도 가족도 잃은 채 찜질방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 희망이 1,000원짜리 복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찜질방 생활도 어느덧 3달이 넘었습니다. 찬 바닥에 누워 보내는 밤이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만복은 매주 1,000원씩 복권을 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거든요. 가진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복권 한 장이네요. 찜질방 근처 편의점 주인이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1,000원을 내밀었지요. 네, 언젠가는 당첨될지도 모르잖아요.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기계에서 복권 한 장을 뽑아주었습니다. 만복은 복권을 받아들고 작은 소망을 담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찜질방 텔레비전 앞에 모인 노인들 사이에서 만복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권 추첨 시간이었지요. 여느 때와 같이 별 기대 없이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일치했군요. 두 번째 번호도, 세 번째 번호도. 만복의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번호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이었어요. 50억 원. 어떡해. 만복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복권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그의 복권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당첨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민과 지혜가 알게 된다면? 잠을 이루지 못한 만복은 이른 아침부터 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는 낡은 옷차림 그대로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만복을 맞이했습니다. 만복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만복의 복권을 확인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1등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본사에 연락해야. 만복은 황급히 직원의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직원은 만복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만복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복은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직원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만복은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권 번호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미숙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숫자를 조합한 것 같았어요.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만복은 찜질방 구석에 앉아 미숙의 다이어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 속에서 그는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만복아, 언젠가 내가 이 메모를 읽는다면 우리 마을 우체국에 있는 내 편지함을 확인해봐. 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복권 번호와 미숙의 메모가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복은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고향 마을로 돌아가 미숙이 남긴 편지함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찜질방을 나서기 전 만복은 자신의 통장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당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성민과 지혜에게는요. 그들이 자신을 쫓아냈던 그날 미숙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이 돈에 눈 멀면 조심해.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미숙이 남긴 비밀, 그리고 성민과 지혜가 자신에게 한 행동의 진짜 이유까지. 낯익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만복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마른 낙엽이 거리를 굴러다녔고 노란 은행잎이 길가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만복은 천천히 마을 우체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숙이 남긴 편지함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우체국 안은 생각보다 적막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전부였어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개인 편지함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직원은 만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편지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기념일 8월 15일 8155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님 편지함이시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복은 놀랐습니다. 아직도 미숙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니.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인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 확인이 되니 편지함을 열어드릴게요. 직원은 만복을 안내해 오래된 우편함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815 편지함. 열쇠로 여는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안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미숙의 단정한 글씨체로 정만복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복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우리가 헤어진 지 오래되었을 거야. 미안해.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말을 전하게 되어서. 먼저 복권 번호에 대해 말할게. 나는 매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샀어. 우리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조합한 번호로. 그리고 그 복권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지.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이 번호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꾸준히 구매했던 거야. 난 오래전부터 성민이의 변화를 느꼈어. 점점 돈에 집착하고 너와 나를 멀리하는 모습이. 언젠가 그 아이가 우리의 재산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내 예감이 맞았다면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읽는 것은 성민이 우리의 유산을 가로채고 너를 내쫓았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이 복권을 준비했던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내가 늘 구매하던 번호의 복권이 큰 상금에 당첨되었을 거야. 이건 운명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지만 내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잖아. 만보가 부디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 그리고 성민이에게 진실을 알려줘.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변할 수 있도록.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사랑해. 미숙. 만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복권은 비록 미숙이 조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평생 사용했던 소중한 번호였고 어쩌면 그런 인연으로 당첨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복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민과 지혜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요. 다음 날 만복은 마을에서 신뢰할 만한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김 세무사는 만복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만복의 사연을 들은 후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정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성민 씨와 지혜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세무사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제 복권 당첨금도 안전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세무사는 약속했고 만복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요. 일주일 후 김 세무사는 놀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성민과 지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였어요. 정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민 씨와 지혜 씨는 여러 건의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을 위조한 흔적이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선생님의 토지를 팔아 얻은 돈으로 주변 땅들을 사들이는 중인데 마을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땅을 팔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만복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미숙의 편지가 떠올랐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민과 지혜의 탐욕을 이용한 함정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만약 거부한다면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증거도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김 선생님, 성민이와 지혜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의 불법 대출과 사기 행각을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김 세무사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박하실 생각이세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 김 세무사는 만복의 계획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작성했어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민 씨, 지혜 씨에게 당신들의 불법 대출과 토지 사기 행각을 알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당국에 제출될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일회용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요. 만복은 마음속으로 미숙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이게 맞는 방법일까?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른 아침부터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만복은 작은 여관방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희뿌연 안개에 덮여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민과 지혜로부터 답장이 올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전날 보낸 익명의 편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만복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용서의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김세무사가 만복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선생님, 성민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세무사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어주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불법 대출과 토지 사기에 관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김세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소득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내역과 마을 주민들을 속여 헐값에 땅을 산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대화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성민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죠? 먼저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하세요. 그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땅은 그건 합법적으로 얻은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쫓아낸 것도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당신 누구십니까? 아버지를 아세요? 내일 오후 2시 마을 외곽 폐공장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만복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김세무사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이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김세무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복과 김세무사는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김세무사는 녹음 장치를 준비했고 만복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지요. 정확히 2시 성민이 혼자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만복과 김세무사는 구석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왔나요?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세무사가 만복에게 눈짓을 했고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세무사가 먼저 나섰어요. 성민 씨, 이쪽입니다. 성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세무사가 나타나자 그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전화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김세무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해보세요. 성민은 갑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찜질방으로 쫓아낸 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기죠.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만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어요.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수십 년 동안 모은 내 집과 토지를 빼앗고 마치 쓰레기처럼 버렸지. 성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생각이 내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다. 성민이 돈에 눈멀면 조심하라고. 난 믿지 않았지. 내 아들을 믿었으니까.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진정한 후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당혹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이제 어쩌시려고요? 만복은 김세무사를 바라보았고 그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해봐. 어떻게 내 재산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빚이 많았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렸고, 지혜가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날 속이기로 결정했구나. 처음엔 아니었어요. 저희가 관리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커졌지.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있다.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난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 내가 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성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기회요? 그래. 마을 주민들에게 내가 속여서 산 땅을 정당한 가격으로 돌려주고 내 불법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수해. 그리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해.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성민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뭐? 아니,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끄는 성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아버지, 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만복은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지혜의 영향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성민아,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돈을 못 벌었잖아요. 저희가 그 재산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요. 만복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알았다, 성민아. 내 선택을 했구나. 만복은 김세무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성민은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그거 뭡니까? 내가 한 말의 기록이다. 이제 내가 선택해. 내일까지 결정해. 그 후에는 모든 증거가 경찰과 언론에 공개될 거야. 성민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복과 김세무사는 천천히 폐공장을 나섰지요. 밖에 나온 만복은 아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실망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폐공장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만복은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성민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혜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테지요.
만복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세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가 됐습니다. 김세무사는 서류 봉투를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성민과 지혜의 불법 대출 증거, 토지 사기 문서, 그리고 어제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성민이에게 전화해서 결정을 물어봐 주세요. 김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성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씨, 김세무사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증거라는 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더군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만복은 아들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세무사는 만복을 바라보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오후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세무사가 전화를 끊자 만복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정성민, 불법 대출과 토지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가 나갔지요. 녹음된 성민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면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민의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마을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성민에게 땅을 헐값에 판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요. 성민과 지혜는 집에 숨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만복은 김세무사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아버지, 저 성민입니다. 만복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 가족이 파탄났어요.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고 사람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해요. 지혜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만복은 아들의 외침에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야, 성민아. 내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날 쫓아낼 때는 그걸 잊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만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민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정말요? 어떻게요? 우선 마을 주민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땅값을 보상해. 그리고 불법 대출에 대해 자수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는 모든 걸 잃어요.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성민아.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성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자.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할게. 네. 전화를 끄는 만복은 김세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요? 김세무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쩌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어야겠지요. 오후 4시 마을 회관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만복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정확히 4시 성민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민입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드리려 합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의 토지를 부당하게 구입한 것과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지혜가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성민을 향해 고개를 저었고 성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정만복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50억을 받았지만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성민아, 내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만복이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정만복입니다. 제 아들 성민이 말한 것처럼 저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찜질방에서 노숙하게 된 후의 일입니다. 만복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성민과 지혜가 자신을 속여 재산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찜질방에서 복권을 사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복권 번호는 제 아내가 생전에 항상 구매하던 번호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돕기 위해 남겨둔 것 같았지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주민들은 만복의 이야기에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고 지혜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복은 슬픈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내 아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선택했군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지요. 지혜는 회관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만복은 쓸쓸히 회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민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돌아보았습니다. 성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만복은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아, 너를 용서하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만복은 돌아섰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조용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만복은 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지요. 부동산 사업가 정성민, 불법 대출과 토지 사기 인정, 검찰 수사 착수.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며칠 전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성민의 불법 대출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검찰은 토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혜는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선생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김세무사가 여관 식당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막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은 마을 주민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은행에서 당첨금 활용 방안에 대해 상담할 예정입니다. 만복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가 더 중요했지요.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성민에게 땅을 팔았던 노인들이었지요. 만복은 조용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만복입니다. 주민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복권 당첨금 50억 원 중 15억 원을 여러분의 땅 반환을 위해 기부하고자 합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만복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땅의 차액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선생님, 그런 큰 돈을 우리 때문에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 원은 찜질방에서 만난 동료들을 위한 소규모 쉼터를 건립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고 만복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미숙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후 만복은 은행에서 나머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상담했습니다. 자신의 노후와 기부 예비금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는 더 이상 큰 집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면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삶을 꿈꿨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복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민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압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만복은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미숙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만복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외의 방문객이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마을 주민들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만복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선생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마을에 복지관을 짓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하시네요. 만복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숙이, 제 아내의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만복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아버지. 만복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겸손하고 조용했습니다. 성민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명예도 지혜도 저를 떠났어요. 만복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성민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민아,
너를 용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 성민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미숙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복수는 태민을 깨우는 시작이야.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성민은 공경에 처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 마을 외곽의 작은 부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쉼터 기공식 날이었습니다. 만복은 정장을 차려입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오래전 찜질방에서 만났던 동료들도 한 명, 두 명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찜질방에서 만났던 김노인이 만복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복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기공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만복이 첫 삽을 뜨고 간단한 다과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찜질방 동료들, 그리고 김세무사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성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만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성민이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게 면회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만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일 가마. 다음 날 만복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성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만복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했니?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만복은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니?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만복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민아, 너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미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성민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여관으로 돌아온 만복은 미숙의 일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들은 대부분 성민에 관한 걱정과 만복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만복아, 모든 일이 지나가면 새롭게 시작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거야. 만복은 일기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의 말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 쉼터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요.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건축이 한창일 때 마을 주민들이 손수 음식을 가져와 건설 노동자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만복도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선생님, 여기가 다 지어지면 같이 살아요. 찜질방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만복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살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지요. 쉼터가 완공되기 일주일 전, 만복은 미숙의 반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아껴 쓰던 물건들이었지요. 만복은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작은 상자 안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복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민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해. 내가 너를 사랑했듯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줘. 영원히 너와 함께. 미숙.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켰어, 미숙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게. 쉼터가 완공된 날 작은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찜질방 동료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지요. 만복은 쉼터 앞에 서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쉼터의 이름은 미숙의 집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곳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쉼터의 마당에서 만복은 마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이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집이기도 하지. 아이들은 즐겁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만복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들의 지저귀미, 바람의 소리가 모두 행복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새 집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미숙의 집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쉼터가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들뿐 아니라 이웃 노인들도 자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만복은 아침마다 뜰에 핀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만복 선생님, 우편물입니다. 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된 젊은 자원봉사자가 만복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지요. 만복은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성민의 글씨였어요. 아버지께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매일 밤 후회하며 잠이 들고 아침에 후회하며 깨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다른 재소자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출소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민올림. 만복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의 빛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오늘 오후에는 쉼터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났던 노인들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만복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앞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복권 이야기를 해볼까 해. 작은 희망이 큰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모든 것을 잃고 찜질방에서 노숙하던 시절부터 복권에 당첨되고 아들과의 갈등을 겪고 결국 이 쉼터를 만들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란다. 작은 희망 하나가 때로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아이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이야기와 겹쳐보는 듯 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만복은 마을 아이들에게 미숙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집의 이름이 된 미숙 할머니란다. 참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지. 아이들은 사진 속 미소 짓는 여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아내의 미소가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서서히 어두워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1,000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매주 복권을 사던 습관을 이제는 그만두었지만 이 한 장의 1,000원은 특별한 의미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미수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게. 만복은 중얼거리며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제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와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지요. 만복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행동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미숙의 집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의 편지를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언젠가 그도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미숙이 예언했듯이 깨달음은 시작되었으니까요. 만복의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는 그 다이어리는 이제 만복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지요. 만복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만복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복수와 분노가 아닌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진 새로운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만복은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